네, 오늘은 지금 투자하시면서 늘 보게 될 파생상품 평가 손실, 뭐 평가 이익, 뭐 이런 파생상품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늘 이제 보시는 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와 더불어서 파생상품 평가 손익도 이렇게 보게 되실 텐데요. 일단은 이런 파생상품 평가 손실, 이익은 장부상 손실이고 이익입니다. 뭐 실제 현금을 주고받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들여다봐야겠죠. 핵심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뭐 외환이라든지 통화상품이라든 이런 그 변동성이 큰 뭐 이 외환수합, 뭐 선물 환율 뭐 이런 식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게 이제 주요 목적인데 우리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이승권 부사채 등과 이런 전환권 행사를 해지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현재 현재 국제 회계 체계에서는 이렇게 메자닌 증권이죠. CBBW의 파생상품 평가 부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환권 조정에 리피싱 조항이 있는 경우 이렇게 지금 회계상으로 파생상품 평가 부채를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 이제 기업의 사례들을 보면서 한번 또 설명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이제 재무 연결은 없죠. 이제 개별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천천히 보시면 일단은 네, 여기 파생상품 부채가 있죠. 위에 전환사채, 신주이수권 부사채가 있고요. 즉 기업은 지금 이 두 가지 메자닌 증권으로 인해서 파생상품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뭐 현행 회계 기준이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예전에는 이거를 인식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평가만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따로 지금 전환권 행사에 리피싱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파생상품 부채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회계 관련해서 깊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 투자자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파생상품 부채가 있을 때 특히 전환사채, 이수권 부사채 등 세부 내용을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전환사채의 세부 내용이죠. 전환 청구 가능하고 미상한 전액 남아있죠. 그리고 이 전환가액, 전환가액 조정이 가능한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피싱 조항이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파생상품 부채를 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오를 경우 파생상품 부채로 인해서 주가가 오를 경우 단기 순위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파생상품 평가로 인해서 손실이 나요. 손실이 난다라는 것은 단기 순이익에 마이너스를 주겠다는 영향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파생상품 부채가 있는 경우, 뭐 메자닌 증권에 의한 파생상품 부채입니다. 파생상품 부채가 있는 경우 이 파생상품은 주가랑 연동된 그런 내재 상품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경우 전환권 행사로 인한 그런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주가가 오르면 따라서 주가가 오를 경우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나고 그 손실이 이 금융 비용으로 잡혀서 단기 순이익에 손실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파생상품 부채가 있을 때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금융 이익이 수익으로 잡혀서 단기 순이익에 플러스를 하게 되는 거죠. 단기 순이익이 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영향이 되게 됩니다. 요래서 이제 파생상품 부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생상품 부채 같은 경우에도 요 부분이 잡힌다는 거 한번 금융비용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주석에 가셔서 금융비용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금융손익에 대한 부분,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있죠. 요 부분에 이제 포함이 된 거고요. 지금 기업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이익으로 함께 묶어서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 내부에는 파생상품 부채에 대한 평가 이익이 잡힌 겁니다.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봤을 때 전환사채, 신주이수권 부사채가 최근에 잡혔고 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고요.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 잡혔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가람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익이 잡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기순이익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영향을 줬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다른 기업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한 기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연결 재무제표부터 지금 아까 마친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지수권 부사채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되죠. 채무증권이 있긴 했는데 그냥 일반 회사채죠. 그냥 BBC 등급 받은 회사채입니다. 뭐 이거는 전환사채가 아니죠. 뭐 회사채 미상환 따로 없고요. 즉 결국에는 기업을 이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금 메자닌 증권은 없는 겁니다. 일반 회사채만 있는 거죠. 지금 연결 재무제표로 가서 봤을 때 부채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전환사채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데 여기 보시면 파생상품 부채가 있죠. 아까 분명히 지금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이수권 부사채, 메자닌 증권, 그러니까 전환가액 조정, 리피싱 조항이 있는 부채가 없었음에도 이 파생상품 부채가 있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죠. 일단 파생상품 부채라고 잡힌 부분이 이 통화선도입니다. 즉, 이 지금 기업의 파생상품은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기업의 이제 전환사채 CBBW에 관련된 그런 전환가액 조정에 의한 파생상품 부채가 아니고 이 해당 기업은 통화선도죠. 그러니까 앞으로 거래해야 될 외국한 은행 간의 특정 통화를 계약기간 동안 만기일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뭐 이런 식으로 통화 옵션을 걸은 파생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질적인 파생상품인 거죠. 결국에는 이 통화선도 계약에 따라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잡히든 이익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업은 지금 이런 이 통화선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아까 기업은 지금 CB, BW로 인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금융비용, 금융손익에 잡혀서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었지만 지금 보는 기업은 통화선도에 의한 파생상품, 좀 다르죠, 성격이. 그런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생상품이란 거래 자체가 특정 시점 계약기간 동안에 미리 약정한 그런 계약 조건으로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옵션 사항으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 있고 또 이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거래하는 것을 이런 환율 변동이라든지 뭐 통화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해당 기업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파생상품 부채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기업을 더 보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연결 재무부터 지금 메자닌 증권이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따로 없죠? 메자닌 증권 발행 내역이 없습니다. 메자닌 증권 발행 내역이 없고요. 재무제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부채 보시고 여기도 뭐 특별히 파생상품 부채가 있네요. 여기도 파생상품 부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석 가셔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파생상품 부채가 있는데요. 당기순이익 공정가치로 파생상품 부채가 이렇게 잡혔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파생상품 부채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잠시만요. 파생상품 평가 보시면 파생상품 평가 부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생상품 평가 계속해서 보시면 지금 이 기업의 파생상품 내역은 보시는 것처럼 통화선도, 통화옵션, 외환수합, 이자율 수합 등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따라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관련 기업과 유사한 것이죠. 지금 이 기업은 통화선도에 대한 파생상품만 갖고 있었고 지금 이 기업은 통화선도, 통화옵션, 외환수합, 이자율 수합 등 파생상품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결국에는 이 파생상품 부채가 보이시죠? 파생상품 부채 유동 비유동의 분류는 1년 이상 뭐 이런 개념이고요. 파생상품 부채가 결국에는 평가 손익으로 잡히는데 금융수익, 금융원가 부분에 잡힌다. 그래서 뭐 특정 계약에 따라서 이게
이 금융이익이 될 수 있고 금융비용이 될 수도 있어서 결국에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생상품 부채가 있지만 메자닌 증권에 의한 파생상품 부채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났다.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뭐 사실 장부상 손실입니다. 실제 현금이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장부상 손실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무 구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는 게 좋죠.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났다면 어떤 원인으로 났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뭐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손실이 기록하게 된다면 뭐 지금 아무래도 기업의 이제 실적이라든지 회계상 이런 장부 실적이 상당히 마이너스로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깊이 있는 이런 디테일한 회계 기준을 이해하고 계시면 어느 정도 지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제 그 새 기업의 이제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사실상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당 기업의 여기 보시면 통화선도 이런 부분이 이제 대부분이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환사채라든지 메자닌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의해서도 지금 파생상품 평가 부채가 잡히고 전환가액 조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주가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손익계산서의 금융수익, 금융비용 부분에 잡힌다. 주가가 내리면 금융수익으로 잡히고요. 주가가 오르면 금융비용으로 잡혀서 이렇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국제회계 기준이죠. KIFRS에 이제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이렇게 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상장회사들은 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특히 이제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전환사채, 신주이수권 부사채의 리피싱 조건이 달린 사채라면, 리피싱 조항이 있는 사채라면 파생상품 부채를 인식해야 되고,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서 평가 손실이 날 경우 지금 이렇게 마찬가지로 금융손익에 영향을 줘서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계속해서 또 추가 설명이 있으면 다음 영상으로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